자, 이번에는 이제 한 그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 팀 기반 프로젝트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뭐냐면, 자,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역량 기반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생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이런 역량 여러분들이 지금 어, 수업을 받고 있거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면 어, 효과적인 그러한 평가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주제로 던져두고 팀 기반 프로젝트를 했어요. 프로젝트 학습을 이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뜰 팀 토론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수집한 자료를 요약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논문을 한번 내용을 한번 제수해 보세요. 어떤 이제 문제가 되는지.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보냐면 학생들이 지금까지 평가 병승은 선발과 진단 및 학생 간 변별력을 위해 총괄적 상대적 접근을 하였다. 총괄 평가나 상대적인 평가 위주로 해서 주로 선발이나 변별력을 따지기 위한 그런 평가였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최근에는 학습 결과보다 학습의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학습자 중심의 수업, 참여 중심 수업, 또 약간 여러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어떤 수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평가도 형성적, 절대적 측면의 평가 방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어떤 방법이 있었죠? 형성적, 절대적 방법, 뭐 성장 중심 평가, 뭐 노력 중심, 노력 참조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이미 기출문제에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면 특히 모둠이나 동료 간 상호작용 평가 방법이 요청된다. 이미 앞 시간에도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구성주의 방법, 팀 기반의 어떤 상호적인 어떤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미 뭐 과정 중심 평가에서 동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과정을 중심 평가는 결과를 중시한 평가보다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그러면 과정 중심 평가를 있어서 타당성이나 신뢰성이나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어, 평가하는 내용이 적절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면은 언제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되면 신뢰성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객관성과 공정성이 또 좀 이쁜 놈 점수 잘 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점수를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기 때문에 이 평가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취 기준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 협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 배움의 공동체를 통했고 선생님들이 일정한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된 활동들이 뭐가 있었고 이럴 때는 뭘 준다라는 평가 기준을 합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 이랬을 때 질문들이 이거예요. 자, 학생이 조사 분석한 평가 유형과 그 특징들은 뭐가 있죠? 금방 뭔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생이 첫 번째로 요약한 지금까지 평가 방식에 대한 관점과 그 장단점은 뭘까요? 여기에 대한 총괄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그 평가의 장단점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약한 최근 동향에서 강조하는 평가 관점과 그 장단점은 뭐죠? 어떻게 보면 과정을 중시하고 형성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그러한 관점과 장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모둠이나 동료 간 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세 번째에 있어서 이러한 참여 중심, 협동 중심의 이러한 과제나 활동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과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준비해 놓으시면 평가 관련된 부분이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번 기출문제도 봐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최근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그런 교수학습이나 교육과정
어떻게 보면 재구성에 있어서 어떤 관점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대부분이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평가 관련된 부분들만 여기다 쭉 제시를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평가가 무엇인지 또 평가 유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 수행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습자 중심, 참여 중심 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과정 중심 평가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육평가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한 정의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육평가란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나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행동 변화 및 학습 과정에 관한 재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으로써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평가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진단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개별 학습자의 진로 지도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또 동기부여를 위해서 피드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해서 라디오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전에 제시했던 학습 자료들 파워포인트 자료들을 펼쳐놓고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앞부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이전에 제시했던 수업 내용들을 지금 재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는데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네, 교육평가 부분이 유형 부분이에요. 점수나 평정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들이 설정됨에 따라서 중거지향평가 혹은 절대평가, 또 규준지향평가 혹은 상대평가로 구분이 되고 학습 과정 중 어떤 시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어요. 중거지향평가는 절대평가라고도 하고요. 학습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재는 평가이고요. 또한 학습자가 정해진 준거나 목표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발달적 교육관의 바탕을 두고 있고 학습자의 선발이나 개인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학습자가 의도한 반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이러한 수행을 강조하는 평가로서 오늘날의 과정중심 평가가 바로 중거지형 평가를 지향하고 있고 또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다. 또 학습자 중심의 평가도 이러한 중거지형 평가, 절대평가를 지향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규준지형 평가는요, 상대평가로서 학습자의 평가 결과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 비추어서 상대적인 위치를 밝혀보는 평가 방법인데요. 이것은 선발적 교육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어떤 학습자가 상위에 있는지 하위에 있는지 우열을 가리거나 선발 기능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그 목적과 교수학습 과정에서 언제 실시하느냐를 한번 제시를 해보겠는데 교수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학습자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학습자의 능력이나 사전
학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학습자들의 적절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진단평가는 수업 시간 전에 쪽지평가나 퀴즈를 실시한다든지 수업 실시하기 전에 또 어떤 단원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의 학습자들의 학습 결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선수 학습의 정도가 어떤 게 되는지를 파악하고요. 또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복습이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파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성평가는요. 교수학습 과정 중에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을 학습자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기 위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주로 수업 능력이나 태도나 학습 방법을 확인하는데 그러면서 교육 과정이나 교수 학습의 지금의 편성 운영이 적절한지 적절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적절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교수 학습이 끝난 다음에 얼마만큼의 교육 목표가 달성했는지 성취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원이나 한 코스나 한 수업이 종결되었을 때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학업 성적을 부여하거나 석차를 매기기 위해서 총결평가를 실시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가정중심 평가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수행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행평가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수선출물을 만들어서 제출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인데요. 주로 여러 가지 지식이나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거나 어떤 개인의 의미 있는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성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정에 어떠한 학습을 이루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게 수행평가다. 수행평가에는 시험과 겸사 형태, 그 다음에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및 학습활동을 강조하는 형태,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고려한 형태가 있는데요. 시험과 검사 형태는 서술형 검사,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수행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요.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과 학습활동을 강조하는 형태로는 토론법, 발표법, 관찰법, 실험심술법 등이 있고요.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평가 보고서, 동료평가 보고서, 연구 보고서. 그래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는 한번 제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자기평가 보고서는 특정 주제나 수업 영역에 대해 스스로 학습 결과나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수업을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제출하는 거죠. 동료평가는 학습 과정이나 학습 결과를 동료들이 보고 상대 동료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이러한 것들을 기여했고 이러한 학습 과정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수집했고 이렇게 토론을 해줬고 그래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하는 겁니다. 또 연구 보고서법이 있는데요. 각 교과별이나 통합 교과적인 여러 가지 연구 주제 중에서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서 그 주제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여러분들 프로젝트 학습에 주로 이렇게 프로젝트 학습뿐만 아니라 팀 기반 학습에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 이런 등을 실시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참여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그 수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확보하는 것이겠죠. 타당도는 뭐냐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만큼 실제 가깝게 정확히 측정했느냐를 말하는데요. 타당도의 용어에는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인 타당도 등이 있어요. 내용 타당도는 검사 내용 전문가에 의하여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사 내용을 전문가들, 그러니까 여러 교사들이 함께 토론해가지고 결정하는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의 기준이나 평가 항목들이 제대로 설정됐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게 내용 타당도다. 기준 타당도는 어떤 측정 도구나 평가 결과 간의 점수 간의 관계를 비교 타당하는 방법이에요. 또 구인 타당도가 있어요. 진료가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제시해 놓고 이것들을 실제대로 그 속성대로 파악했는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재검사 신뢰도도 있고요. 동형검사 신뢰도도 있고요. 반분 신뢰도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한번 찾아봐서 한번 제시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객관도는 이래요. 측정 결과에 대해서 여러 검사가 채점자에 따라서 일치된 평가를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점자 간 신뢰도, 채점자 내 신뢰도 해가지고 채점자 간 신뢰도는 답안지 문항의 답을 2명 이상 채점해갖고 비교해보는 거고요. 채점자 신뢰도는 채점할 답안지가 많을 때 같은 내용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점할 때는 같은 문항들로 채점해야 객관성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행평가가 왜 어려울까요? 대규모 실시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도구나 채점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가 도구를 객관화시키도록 많은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평가 목표, 특히 성취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런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어떤 시간이나 업무를 볼 수 있거나 수업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선생님들의 하여금 업무를 좀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또 과정 중심 평가와 수행 평가가 굉장히 비슷하죠. 과정 중심 평가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 계획에 따라서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를 말하고요. 바로 수행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행동 또는 활동을 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수행평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능력을 직접 수행으로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평가고요. 과정을 중시합니다. 수행평가의 특징은 성장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또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개개인의 변화와 그러한 그 성장의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는 거예요. 또 이 과정중심평가는 의사소통이나 협업 등의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모둠 활동이나 팀기반 활동 통해서 의사소통이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상황과 유사한 맥락에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 학습 활동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적 특성 평가를 통한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어떻게 과정 중심 평가가 왜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고 또 평가 방법은 어떻고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 측면들을 제 책에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을 내용으로 토대로 해서 잘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여러분들 그 논술 준비 측면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